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그 비트코인이 최초의 그 코인이기 때문에 그건 구형 컴퓨터고 지금 그 이후에 새롭게 개발된 만들어진 코인들이 어, 최신식 컴퓨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 설 자리를 잃을 거다.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새로운 코인으로 대체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. 저도 잘 몰랐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고, 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항상 신기술이 나오는 법이니까요. 어, 이게 좀 안타까워요. 좀 이렇게 어, 그 비트코인을 만든 목적하고 배경 그리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시거나 아니면 고민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좀 알아보시려고 그런 어떤 태도,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. 일단 거부하고 그 이유를 찾는 것 같으시거든요. 열린 자세로 받아 바라보시기보다는 일단 비트코인은 뭐 나쁜 거야, 뭐 사기야, 아니면 다단계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이유를 이제 나름의 이유를 이렇게 찾으시는 것 같은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최초로 만들어진 코인이고 뭐 가장 오래된 그 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, 음,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 비트코인은 그 목적이 명확하잖아요. 명확하다는 게 이제 P2P, 개인 대 개인 간의 디지털 화폐로 쓰는 거거든요. 현금처럼.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그, 어, 이 그 비트코인이 발명되기 바로 직전에 그 미국의 어떤 의사가 금을 이골든가라는 사업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금을 자기네 회사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그 이제 소비자가 구매한 금만큼을 이제 금괴로 보관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장부상 거래를 이렇게 정리한 거죠. 금은 금고에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중앙 서버에서 그런 걸 관리를 하는 거죠. 이 사업이 잘 됐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, 그 관련해가지고 그 이골드 관련해서 어떤 그 테러 자금인가 불법 자금인가 하여튼 자금, 그, 그 자금을 추적하는 FBI에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를 이제 압수수색 하겠다. 그래서 의사한테 그 사장한테 협조 잘하면은 뭐 참작하겠다 그런 식으로 회유를 했나 봐요. 네, 했는데 이제 정황상 거기서 뭐 테러 자금인가 아무튼 그게 거래가 된 게 확인이 돼서 거기를 다 압수하고 압류해버리고 그 의사는 그 수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제 비트코인 직전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, 근데 이 일 말고도 뭐 이제 암호화폐 공부해 보시면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시도들도 있었고, 이게 어, 어떤 이게 화폐로서 어떻게 작동하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30여 년간에 걸쳐서 결과물이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.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고.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중앙화돼 있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이골드는 어느 한 회사의 서버를 장악해 버리면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. 쓸모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어, 그 플로드의 그 거래 장부, 총 거래 장부도 전 세계에 퍼져 있고, 그 채굴하는 분들, 그 등기 쳐주는 분들도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압수수색하거나 누구 그 채굴하는 분을 어떻게 어, 뭐
감옥에 보내거나 해서 못 막아요. 그러면은 왜 그렇게 분산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맥락이잖아요. 그 비트코인은 그 블록의 사이즈가 굉장히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작다고 보는데, 제가 알기로 1메가바이트거든요. 1메가바이트면은 거기에 뭐 거래 내역을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얼마의 비트코인을 보냈다는 내용을 적기에는 어, 충분하겠지만, 예. 그, 그 다음 뭐 이더리움이나 하여튼 그 다음 그 코인 개발자들이나 그 주창가들이 하는 얘기는, 비트코인은 속도가 10분에 한 번씩 그 블록이 생성된다는 거는 이제 10분에 한 번씩 등기 치는 게 완료된다는 거거든요. 누가 누구한테 보낸 게 얼마 보냈다는 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 블록이 다시 오니까. 그래서 이게 10분도 너무 느리고 거래 속도도 너무 느리고 그 블록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넣을 수가 없고, 그래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이 블록 사이즈를 키워야 되고 막 논쟁이 있었어요. 그리고 17년도인가에는 막 비트코인이 막 되게 결정적으로 위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비트코인 캐시는 그 용량을 블록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진짜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그 엄청난 뭔가 이슈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은 블록 사이즈를 키우면 어, 이게 플로드처럼 비트코인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래 내역이 쭉 있는 전체 장부를 가지고 있는 플로드들이 블록 사이즈가 크면은 어, 세계 여러 곳에 분산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지금 비트코인은 1메가바이트로 따졌을 때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간의 거래 모든 내역이 한 600메가바이트 정도 되거든요. 600기가. 1테라가 좀 안 돼요. 그러면 이제 한 몇 년간은 또 1테라로 막을 수가 있고, 지금 1테라 SSD 가격이 8만 원, 8, 9만 원이고 2테라가 싼 거는 14만 원 아니면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, 이게 한 몇 년 후에는 2테라 SSD 가격이 또 떨어지겠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초반대라도 떨어지면, 그때 가서 이제 플로드를 구축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플로드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2테라로 갈아탈 거 아니에요. 2테라로 갈아타면은 또 뭐 수년에서 10년, 10여 년은 또 그거 2테라바이트 그 SSD로 플로드 돌릴 수 있겠죠. 그러면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도 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그 장비 구축 비용이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아주 많은 수의 플로드를 돌릴 수 있는 거고,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치를 갖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. 누가 그거를 막 못 없애잖아요.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. 그러면 이게 블록 사이즈를 키우거나 거래 속도를 높이거나 하게 하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? 컴퓨터 그 장부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엄청 저희가 막 지금 1테라바이트 SSD로 비트코인 플로드를 돌리고 있지만, 다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 사이즈가 크면은 막 몇 테라바이트 되는 SSD를 껴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럼 이게 몇십만 원 막 할 거 아니에요? 개인들이 사기엔 부담스럽다는 거죠.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회사나 이런 그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곳에서만 돌려야 되겠죠. 그러면 이게 뭐예요? 중앙화 된다는 거예요. 블록 사이즈를 키우거나 거래 속도를 높이거나 그러면 어떤 회사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디서 돌릴만해라는 걸 특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좁아지는 거겠죠. 지금 비트코인은 개인들이 돌릴 수 있는 비용 선에서 되지만, 이게 블록 사이즈가 커버리면 뭐 적어도 어떤 자본력이 있어야 서버에서 뭐 이렇게 SSD 구축하고 있고 뭐 컴퓨팅 이렇게 세팅을 한다는 게 될 거 아니에요.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좀 고가로 들어가기 때문에, 그러면 그런 데만 잡아가지고 없애버리면 금방 없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블록 사이즈를 키우거나 거래 속도를 높여가지고
그게 뭐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적합하다. 이 논리는 좀 어렵죠. 왜냐면 저도 이제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기능, 지금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,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잖아요. 달러랑 딱 매칭해서 그 달러를 이제 코인으로 쓰는 거죠. 다른 코인들도 저도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처럼 이제 분산돼서 이렇게 그 탈중앙화의 화폐 속성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플로드를 돌리고 이제 여러 곳에서 채굴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점 자체는 블록 사이즈의 크기가 작고 그 처리 속도가 어느 정도 조금 어 여유 하여튼 10분이라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세팅이 되는 건데,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뭐 블록 그 결정되는 거를 뭐 1분 단위로 하고 뭐 거기에 뭐 처리 내역을 엄청 블록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많이 담고 막 이미지도 담고 막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 중앙 집중된 어떤 단체나 어떤 회사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기능을 원하는 코인이라고 하면,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대기업에서 할 수밖에 없죠.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화폐로서 하면은 지금 한국은행이나 뭐 다른 나라 그 중앙은행하고 별 차이가 없고, 왜냐면 그냥 거기서 그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하던 거를 그냥 대기업으로 옮겨간 것밖에 없잖아요. 화폐 기능을 하는 코인을 만든다고 하면 중앙 집중 관리니까 여기서 다 의사결정해서 그 뭐 코인 발행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예, 그런 거 말고 블록 사이즈를 키우고 뭐 거래 속도 높이고 뭐 아무튼 그런 거를 해서 뭐 대기업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화폐나 뭐 가치 저장 수단보다는 어떤 다른 목적의 그런 코인을 만들면, 그거는 그런 기능 자체로 사회에 어떤 순기능을 하면서 음, 어, 잘 성장하겠죠. 근데 이제 단순히 비트코인이 최초로 만들어진 구형 컴퓨터다. 그래서 이제 신규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없어질 거다. 이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. 예, 지금 거래 속도가 10분에 한 번씩 그 블록이 컨펌이 되고 블록 사이즈가 1메가바이트라는 것 자체 때문에 비트코인이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. 그걸 키우거나 블록 사이즈를 키우거나 거래 속도를 그 컨펌되는 속도를 줄여버리면 컴퓨팅 파워나 저장 장치의 용량이 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, 비용이 많이 들다 보면 개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나 어떤 그런 자금력을 모을 수 있는 주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면 그거는 이제 탈중앙화가 된 그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그뭐 해커나 이런 데로부터 취약하다는 거죠. 보호하기가. 그래서 그게 그, 그렇게 해서 화폐를 코인을 만들어도 비트코인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.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예, 감사합니다.